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튜브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윤석열이 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 전주, 충주, 원주.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주자 돌림으로만 돌았네요. 주자. 이게 또 중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영양으로 만들어진 지명들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각 도의 명칭이 이 주자로 끝나는 도시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거죠. 경상도 경주 상주, 전라도 전주 나주, 충청도 충주 청주, 강원도 강릉 원주.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요. 윤석열 부정부패는 정치보복 문제 아니다. 오늘은 그래. 광주, 전주, 원주, 충주, 원주 하면서 이제 이런 유의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이제 원래 내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게, 어차피 토론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번 달 말에 그 뭡니까, 설 직전에 양자 토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가 의기장을 놔가지고 무산됐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안철수도 개새끼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윤석열이가 하는 대로 냅두라니까,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자기들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리고 뭐 오늘 뭐 저기 상가집 문상 가가지고 뭐 다니라. 씨발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 씨발아. 사람이 죽은 데 가가지고 문상을 하는데 그다 대놔놓고 뭐 정치 얘기를 꺼내가지고 다니라 어떻게 그 얘기가 가당키나 하냐고, 씨발 것들아. 어휴, 한심한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씨발 김건희가 그래 정확하게 찝은 거야. 가세현 기생충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저 가세현보다 더 저기 후진 것들이잖아. 그럼 기생충보다 후지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대면 니들 다 죽어, 이 씨발 것들아. 아직도 감이 안 오나? 윤석열이가 어떤 인물인지. 앞에서 허허거리니까 뭐 진짜 뭐 그냥 옆집 동네 형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그렇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뒤로는 씨발 존나 쓸지, 씨발 것들아. 자꾸 그렇게 놔두면 니들 다 뒤질 거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 윤석열 광주 전주 청주 유세. 호남 심장부 찾아 논란 정면 돌파. 현 정권 적폐수사 의지도 분명히. 청주선 대장동 의혹 직결 강조.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계속 얘기를 꺼내는 게 원주에서도 아마 꺼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거죠. 이 얘기를 지난번에 뭡니까 2차 토론회에서 대장동 건으로 질문했을 때 이재명이가 호기롭게 뭐 반론 제기한다고 첫 씨부리다가 얼굴 사색이 되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뭡니까 장외에서 지금 계속 이제 대중들한테 연설을 하면서 경고를 주는 건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사악하긴 한데 이 새끼도 정말 찌질한 새끼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게 그만큼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찌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다 보니까 쟤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지금 계속 헛발질하고 있잖아요. 무속, 무속, 무속. 그걸 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장애로 이제 다니면서 그 토론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재명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웃음기가 없잖아, 웃음기가. 근데 윤석열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 어퍼컷 제가 저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와, 가만 보니까 진짜 이것도 정신 나간 놈이 맞아. 윤석열이도 정신 나간 놈이 맞아. 그런데 뭐 지금 그거 가지고 뭐 또 뭐 저기 유튜브나 이런 새끼들은 또 일부에서는 뭐 막 너무 그 흥분한 거 아니냐 뭐 저러다 실수 야이 씨발아 이때까지 윤석열을 봐오고도 모르거나 그게 진짜 그 뭐 흥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냐고. 야 씨발 다 계산하고 하는 거라고. 계산하고 이재명하고 여당 그리고 청와대 계속 압박하는 거라고 심리적으로. 왜 압박하겠어? 그래야 쟤들이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가 코앞이니까 선관위 뿐만 아니고 모든 저기 관련된 뭐 검찰 경찰에도 지금 압력을 넣는 거죠, 그게. 엄청난 복선을 깔고 하는 행동이라고, 이게. 그런데 저도 모르는 것들이 뭐, 저러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씨발, 진짜. 그따위로, 씨발,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딴 새끼들이, 씨발, 솔직히, 뭐, 질투라기보다는, 아이고, 진짜, 그딴 새끼들이 뭐, 구독자가 뭐 수십만 명씩 되고, 수십만 명, 뭐, 백만 명 돼가지고, 아이고, 돈 벌어 처먹는 거 보면, 아이고, 하이사, 씨발, 뭐, 그 새끼들 잘못이겠어. 구독하는 것들이 다 쓰레기라서 그런 거지. 아유, 이 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요구한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 엉터리 프레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후보는 부정부패는 정치보복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정권 적폐 수사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척결을 약속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이 얘기하는 거는 심리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이는 지 입 밖으로 낸 그 말 무조건 실천으로 옮겼어요, 이때까지.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실천에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사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누구를 앉히겠어요? 수사 책임자로. 한동훈을 앉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수사하려면 그 관할, 수원지검이 이 관할이잖아. 그 한동훈이 수원지검장으로 간다니까. 1년 수원지검장, 그 다음 2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1년 조금 더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처럼 총장 사직하고 내가 나와가지고 당에 들어와서 경선하고 대통령 후보 되는 게 그 딱 시나리오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는 5년 동안 쥐야장천 쇼를 할 거예요.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 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어제 특히 부산 서면에서 정확하게 보여줬어. 아 정말 아니 그 표정하고 그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찾아서 아마 그 뒤에 도열에 있던 그 저 의원들하고 걔들이 아마 속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이가 내일 단판이 아니고 나오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뭐긴 뭐겠습니까? 그냥 계속
쌩까고 있다가는 진짜 자기도 완전히 날아갈 거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윤석열이가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막, 야, 그래, 홍준표한테도 뭐 행해. 아마, 실없는 홍준표는 아마 대구시장 자리 주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지. 씨발, 윤석열이가 어떤 인물인데, 그딴 쓰레기한테 대구시장 자리를 주겠어요. 아유, 정말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씨발. 아유, 한심한 것들. 그 윤석열이가 씨발 어떤 인물인지, 그렇게 보고도 씨발 그 파악할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무슨 씨발 아이고 제가 듣기에 아마 그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청와대에서 매일 밤 그 술로 지샌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김정숙이 그런 개쌍년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똥돼지 그냥 씨발 퍼질러 자고 있겠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좋됐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아 씨발 어떻게 뒤질 건데 어쩌지 그 고민 때문에 맨날 술로 뭐 지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 또 천적은 또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그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뭐 그 외에 조국이라든가 이런 그 빨갱이 새끼들이 윤석열이가 자기들을 쳐 죽일 천적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간파를 한 거예요. 온갖 공격질을 했는데 다 무위로 돌아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계속 무속이 어떻고 지랄을 하는데 그게 계속 역효과가 나잖아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는 지금 아마 그러니까 솔직히 씨발 뭐 우리 나이로 지금 63시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오늘 또 가가지고 광주, 전주, 충주, 원주 다시 천안까지 가고 야 이거 연설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아마 한 50 이상 넘어가면 차로 이동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하더라도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피곤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쌩쌩한 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검사로서의 본능 그러니까 이게 검사로서의 본능이라는 게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거 걸리면 썰어버린다. 는 그게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뭐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정권 이 빨갱이 정권 이 새끼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돌리고 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지금 아마 너무 설레이나 봐. 가슴이 너무 설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아.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권, 기소권 다 준다고. 너 경쟁해라. 그래도 안 되면 폐지하겠다. 근데 검찰은 이때까지, 건국 이후로 이제까지 검찰은 자기들이 다 해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럼 공수처, 경찰인데,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물론 공수처는 아마, 물러난 어떤 특수통을 앉혀가지고 활용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경찰은 어차피 아예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놔놓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무슨 수사권을 가져 이 새끼야. 가져와 당연히 그러면 경찰청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자기는 물론, 윤석열이는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처럼 계속 쇼를 할 거예요. 삼청동이나 아니면 팔판동 쪽에 주택을 구해가지고, 뭐, 그래, 이동 동선을 보면 아마 삼청동보다는 팔판동이, 출퇴근 동선에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동선이 나오죠. 왜냐하면 팔판동이 그 진행 방향이니까. 차량 진행 방향이니까. 광화문 쪽으로. 어쨌든, 끄다가 그래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자기는 퇴근할 때, 남대문 시장 들러가지고, 호프집이나 한번 가가지고, 뭐 젊은이들하고 아니면 또 뭐, 주변 상인들 뭐 이래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는 모습 보여주고, 골든벨 한번 치고, 빨리 밥에 주러 가야 된다. 나와가지고 남대문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장 봐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이런 거를 가끔씩 보여주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강요들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또 뭐 자기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또, 아니면 또 뭐 정당의 대표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민주당이 만약에 뭐 그 과반 이상을 계속 갖고 있다고 칩시다. 180석 갖고 있다고 칩시다. 뭐 그런 쇼를 한 번씩 한다는 거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법안을 하나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겠죠? 이제 국회에서 좀 난항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당 대표들 부르는 거죠. 그래, 뭐 집에서 또 뭐 요리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중요한 그런 거죠. 스테이크. 그것도 피 뚝뚝 그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레어라고 합니까? 웰던이라고 합니까? 그 아주 스리킨 스테이크? 피 뚝뚝 그러는 거? 그걸 딱 앉혀놓고, 거기다가 또 적포도주까지 해가지고, 뭐,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당 대표한테. 이 대표님, 이번에, 국민들 어떤, 이런 편의를 위한 어떤 법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대표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크, 피 뚝뚝 그러는 스테이크를 한 점 썰어가지고, 한 점 먹는 거죠. 그리고, 적포도주 한 잔 쫙 따라가지고, 건배하면서, 많은 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새끼가, 그 야당 대표라는 새끼가, 쌩깔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쌩간다! 그러면 바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죠. 믹스기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동훈이가 이제 또 나서겠죠.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뭐 압도적인 지지 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다른 놈들이면 그래 절대리 못하지. 왜냐? 어떤 이권에 다 같이 개입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박근혜, 얘기하듯이 박근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리가 없고 깨끗한 걸 맞아. 근데 왜 날아갔느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박근혜도 어쨌든 그 주변 놈들한테 다 신세를 진 거잖아. 신세를. 박근혜도 98년이었어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달성해서 나왔죠.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99년도, 2000년도에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하고 마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 마산에서 이제 대구로 간다고 했을 때, 화원 톨게이트를 지나면, 저희 그쪽이 달성이잖아요. 조금만 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국회의원 박근혜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도 어쨌든 아버지 박정희의 그 엄청난 후광이 있었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98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면 그것도 벌써 15년이잖아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는 그 우파 정당이 있으면서 수많은 그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다르잖아. 아무런 부채가 없어요. 그 어떤 그 어느 누구에도 부채가 없는 진짜 완벽한 후보야.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좀 걱정 다 집어치우고 윤석열이는 그 어쨌든 5년 동안 열심히 쇼만 할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쇼.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작업은 이제 한동훈이가 다 할 거야. 1년 동안 수원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졸라게 쓸어댈 거고. 그게 제가 보는 윤석열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야, 그렇게 중앙지검장 거치고 검찰총장까지 거치면서 이제 이 윤석열의 어떤 이런 전략 전술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는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뭐 솔직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근절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인기를 등에 업고 한동훈이가 다시 등판하는 거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인기를 좀 한 2, 3년 유지하면서 개헌을 해가지고, 왜냐면, 한동훈이는 지금, 제가 알기에 제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년이면 55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젊으니까, 그냥, 지금 이재명이도 그 개소리쳐 시부리고 있잖아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4년 중임제를 하겠다. 그러면 인기를 상당히 계속 이어져 간다면, 유승열이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거죠. 그러면 최대 12년을 할 수 있거든요. 12년. 그러면 윤석열이가 12년을 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동훈이가 8년을 하면 20년을 하잖아. 그럼 20년 동안 요 빨갱이 새끼들을 완전히 그냥 도살을 하는 거지. 마지막 남은 한 놈까지.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개인적인 어떤 좀 실현이 좀 불가능한 꿈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 능력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하면 최소 2배 이상의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년, 그보다 좀 더 본다면 한 30년 정도의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제 생전에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무리 못 살아도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은 더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 생전에 더 이상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 준동하는 그런 일은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로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데 어쨌든 40년 걸렸잖아. 근데 박정희는 빨갱이들을 도륙을 못 냈잖아요. 그 상황에서 박정희의 그 천재성이 발휘돼가지고 만들어진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어쨌든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제대로 썰어버리고 재정비를 하면 만약에 계속 빨갱이들이 그 이후로 압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망가뜨리는데 2배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그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태어나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이런 빨갱이가 준동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이 윤석열의 뭡니까 다 대표님도 아까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씨 진짜 역겨워서 못 보겠다고. 윤석열의 지금 이런 쇼질. 솔직히 저도 좀 다 대표님만큼 아니지만 막 솔직히 저도 막 정이 안 돼, 정이. 저씨 하는 짓이 솔직히 막 좀 열받긴 해요, 저도. 그런데 저나 다 대표님은 열이 받는데 직접 당사자인 홍준표라든가 이런 놈들은 제가 보기에 눈치는 빠르잖아요. 속으로는 아마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공포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도 몰랐는데 아까 다 대표님과 통화를 하는데 다 대표님이 뭐라는 게 아니라 어제 그 부산에서 이현주 큰년이 또 단상에 그 윤석열이 옆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엎어컷 날리고 보긴 했는데 이현주는 전혀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다 대표님도 종편을 잠깐 보다가 아마 종편 보도할 때 그 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거 듣는 순간 이현주도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야, 이 씨발 얼마 전에 뭡니까 경선 지나고 때부터 해가지고 경선 끝나고 했을 때 얼마나 윤석열에 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줄리 어굿해서 이거 장모 그 건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똥치를 해댔습니까? 근데 그년이 윤석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대요. 근데 윤석열이가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엎어가 날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씨발 도대체 자기 마누라를 그리고 자기 장모를 아무 죄 없는 그렇게 난도질을 했던 그런 개쌍년을 솔직히 이런 거 같으면 그냥 웃으면서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지지자인 저나 이런 이제 다대표님의 입장에서도 이때까지의 어떤 이 윤석열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방식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열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했던 거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근거도 없는 그리고 저 빨갱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공작실에 부안해동하게 해가지고 비난을 했던 그 개쌍년 똥 끌리느니 그런 걸 씨발 그거 보면 진짜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참 엄청난 사기꾼인 거는 맞아요. 진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사기꾼인 건 맞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아내를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떠벌려도
열받을 건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역보했던 그런 년을 만약에 보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개 씨발려나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웃어가면서, 저 같은 성질 급한 놈들은 그게 열받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단상에서 그 뒤에 도열에 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솔직히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을 거거든요. 물론 민주당이나 이 새끼들은 지금 그 공포를 지금 자기들이 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는 지금 그 유세 다니면서 산 안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을 어떻게 조질까? 어떤 식으로 조질까? 어떤 식으로 조질까?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동훈이가 방금 얘기잖아요. 일단 뭐 저기 수원지검장에서 가가지고 저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파헤치면서 저 빨갱이 새끼들 도륙내고, 그러면 나는 또 뭐 수원중앙지검장을 누군가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지검장 얘를 이용해서 요 국민의힘 내부 단속하고 저 빨갱이 새끼들 그 본진을 한번 털어야지, 뭐 이 생각하고 있을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 계속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자기는. 이제까지 삶이 그거였으니까, 자기 삶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피곤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거는 몰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큼 확실히 할 것 같아요. 물론 5년 동안에 완벽하게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동훈이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정말 거의 뭐 이 빨갱이 새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준동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